안녕하세요, 지혜빠입니다. 오늘은 노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한 지 1년 정도 지났고 코로나 때문에 외식업들은 전체적으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매출이 다 떨어지고 실제로 폐업하시는 분들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반면에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꾸준히 매출을 이어가고 심지어 웨이팅도 걸리고 장사도 잘 되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오래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포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노포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버들이 카메라랑 핸드폰 같은 거 들고 오래된 음식점을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찍고, 이 집 곰탕은 다른 데보다 좀 막내, 깍두기는 조금 싱겁네, 뭐 MSG를 썼네 안 썼네, 뭐 이 집은 가성비가 많고 반찬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 뭐 이 집 튀김에는 뭐 기름을 좀 더 넣어서 조금 더 바삭하게 튀기는 것 같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평가들을 해요. 그리고 이런 노포들의 장사 잘 되는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몇백만 원, 적게는 크게는 막 몇천만 원씩 써가면서 레시피를 배우거나 아니면 제자로 들어가서 수련을 받고 음식들을 공부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다른 동네에서 오픈을 하면 그 정도의 매출과 그 정도의 인지도와 그 정도의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노포가 장사가 잘 되는 진짜 이유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노포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간단히 표면상으로 보면 늙을 노예, 가계포, 국어사전에 보면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점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늙을 노는 노련하다, 쑥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는 널리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포의 의미를 노련함과 쑥달됨이 널리 퍼져 있는 가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노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은 음식, 한결같은 서비스, 한결같은 사장님, 혹은 한결같은 직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음식점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음식점이 가장 많이 있다 보니 그만큼 트렌드에 예민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픈했다가 1, 2년 있다 사라지고, 오픈했다 2, 3년 있다 사라지고, 이런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포들은 이렇게 트렌드 예민한 거, 이런 거 별로 따지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본인들이 갈 길을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명동에 위치한 유명한 곰탕집 하동관이라는 노포가 있습니다. 이 하동관은 지금 현재 여의도랑 코엑스 강남에도 분점이 있는데, 명동 본점은 제가 알기로 1939년도에 처음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날 준비한 재료가 딱 소진이 되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거의 칼같이 문을 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곰탕에 쓰이는 재료들도 암소 한우만 쓰는데, 예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소개된 적이 있던 팔판 정육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정육점, 거기서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해요. 장사를 하다 보면 만약에 제가 곰탕을 팔아요. 곰탕을 파는데 장사가 잘 돼. 그러면 평소에 3시에서 4시까지 하던 거 영업시간 조금 늘려서 저녁 장사도 할 수 있어요. 더 잘 되면 저녁에 막 술안주 메뉴도 넣고 막 수육도 넣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신메뉴도 출시할 수 있고, 뭐 홍보도 한다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장사의 법칙, 이런 것들인데, 이 집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1939년부터 지금까지. 자, 어떻게 보면 뭐 우직함, 뭐 미련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우직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1939년도라고 하면 뭐 제가 아는 것만 나열해도 일제강점기랑 뭐 광복,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일어나고 비틀즈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 88 서울올림픽도 지난 이 시기 동안 굳건하게 곰탕집을 똑같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차이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도 겪고 광복도 겪고 다 겪었는데 곰탕집이 문 닫을 위기가 한 100번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 100번의 세월들을 이기고 세월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아, 그 집은 맨날 똑같아. 그 집은 하동관은 늘 한결같아. 언제나 거기에 있고 언제나 그 맛이고 언제나 그 사장님 그대로야. 라는 말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던 곰탕집을 이제 내가 내 아들내미를, 내 딸내미를 손잡고 가고,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데려가는 곰탕집. 하지만 늘 한결같은 곰탕집. 이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하동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 하동관에 가면 컵에다가 소주를 파는데 그 컵 소주가 이름이 냉수야. 그랬더니 왜 냉수?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동관 단골이실 때, 그때는 하동관에서 술을 팔지 않았었대. 그래서 직원들한테 몰래 이렇게 뽀찌도 조금씩 주면서, 야, 술 한잔. 그러면 여기 냉수요? 그러면서 컵에다가 소주 한 잔 딱 따라갖고 몰래 딱 주던 게 냉수. 그래서 지금도 하동관에 가면 컵소주를 냉수라고 팔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줄 수 있는 집. 그러면서 국밥을 먹고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는 집. 이렇기 때문에 노포는 장사가, 그 단골들이 워낙 오랫동안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 그 메뉴를 부르는 뭐 애칭이나 뭐 이런 은어, 그리고 냉수를 달라고 하면 이제 소주 반병이 들어가는 한 컵을 크라스라고 하잖아요, 보통. 요거는 이제 그 내오시고 이제 옛날 방. 근데 유튜버들이나 뭐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가서 국물이 짜네, 싱겁네, 깍두기가 싱겁네, 깍두기가 크네, 고춧가루를 뭘 썼네, 일단 얘기를 백날 하면서 이래서 장사가 잘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비슷한 걸로 내가 창업을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지만 그 음식 안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서비스가 담겨져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결국엔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도 살아남고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트렌드도 좋고 세련된 것도 좋고 새 것도 좋고 프로모션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이야기가 있고 깊이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이거를 놓치면 결국엔 반짝 아이템이고 길어봐야 1년, 2년 가고 이제 문 닫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이런 외식업 브랜딩을 하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세월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집들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혹은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뭐 당장의 눈요기도 좋고 당장의 프로모션이나 화려한 메뉴도 좋고 다 좋은데 거창하게 브랜딩이라는 이런 이름이 아니더라도 진짜 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랑 그리고 나다움, 내 브랜드다움, 내 매장다움을 잘 포장해야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 떨어지고 사회가 어렵긴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당장 매출이 올라가거나 원상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숨죽이고 있는 시기에 내 매장이 가지고 있는 진심과 나다움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셔서 코로나가 끝나고도 다 회복하시고 2배, 3배 더블로 돈 버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